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요,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네, 잠시 뒤에 여러분과 여야 대표, 대통령과의 3자 회담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강남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강남을 누리는 위례와 미사에서 푸르지오가 10월 총 2,800여 세대를 동시 분양합니다. 위례 센트럴, 위례 그린파크, 미사 강변 푸르지오. 저도 푸르지오 참 좋아하는데요. 10월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문의 1899-1664. 푸르지오. 대우건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는요, 여야 대표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가진 3자 회담과 관련한 특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동호 검찰총장 사태와 국정원 개혁을 둘러싼 경색된 정국이 과연 3자 회담으로 풀릴지 상당히 주목됐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 앞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인 홍문정 의원 연결해서 이번 3자 회담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예, 여야 3자 회담이 오늘 열렸는데요. 또 박 대통령의 첫 번째 국회 방문이고 또 여야 대표와의 회담도 청와대 가는 국회에서 이루어졌는데 네, 일단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민주주의 밤이 길어져 천막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회담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회를 직접 찾은 건 굉장히 이례적 아닙니까? 이제 국회에 오래 계시던 분이니까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또 저희가 전에 듣기로는 형식에 치우친 대화보다는 진정성을 갖춘 실질적인 대화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국민들도 참 추석 선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참 기대했는데 그 회담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네요. 그래서 네. 참 저도 마음이 무겁고 국민들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홍 의원님 보실 때 이번 3자 회담 네. 그래서 성과는 전혀 없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뭐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밖에서 이제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대통령과 또 그 여당 대표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성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단지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김한길 대표께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하시기에 예. 참 어렵고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힘들고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대통령의 그 의지가 어떻다.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 국민들과 다가가겠다. 또 민주당을 이해하겠다. 건강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속내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었으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또 진일보된 대화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 또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성과가 없었다라기보다는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한 그런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민주당 쪽 입장 기자회견에서 내용 들어보면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은 대통령은 그것은 이전 정권 이야기다라고 이제 일단 선을 다 긋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이제 선거대책위원, 조직총괄본부장이었거든요.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하여간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정확하게 저희가 무슨 정보를 교환하거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무슨, 간접적인 선거에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네. 잘 살펴보면 저희는 사실 국정원이 이런데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섭섭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꾸 국정원이 우리 대선에 우리를 도와서 마치 우리가 국정원 때문에 뭐 댓글 몇 개 때문에 저희가 선거에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정원을 이용한 거다.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참 섭섭하시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속상한데 대통령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도 이제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분명하지만 그거는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당시 국정원장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사람도 아니고 예. 또 실질적으로 무슨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일면식이 있었다든지 이 문제에 관해서 뭐 대화를 나눴다든지 아니면 뭐 보고를 했다든지 그런 사이가 아닌데 자꾸 우리 대통령께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참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 참 그 견해 차이가 참 큰데 어떻게 이 견해 차이를 줄일까? 이게 저희가 새누리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또 대통령을 모시고 또 여당과 같이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갭을 어떻게 줄일까? 이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고 또 황우여 대표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회 내에 특위를 만들지는 않고 정보위 내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를 소위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소위 내에서 정보위 내에서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그 개혁안을 좀 만든다고 그러셨고 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뭐 국정을 비롯한 정부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점 그리고 또 국가의 미래에 적합하지 않은 점 뭐 이런 점들은 고치겠다. 국정원에 관해서도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국정을 만들겠다 여러 번 피력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자기 의사를 가지고 결국은 국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기에 정보위에 넘겨주면 정보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고 또 좋은 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특위가 됐건 정보위가 됐건 말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래도 민주당은 상당히 이제 섭섭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김한길 대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야기는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또 7개 항, 대통령에 대한 사과, 또 법무장관에 대한 문책 등의 7개 항을 요구했지만은 사실상 빈손이었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국정원 개혁 국회 정보위 소위에서 한들 민주당에서 좀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저는 오답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거와 일맥상통한다면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좋은 징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없었다. 그러나 오답도 없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제 국정원의 문제에 관해서 정보위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건데요.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보위에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다가 여야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보위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말하자면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면 여고 야구 이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 특위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구성한다면 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국정원을 이러저런 면에서 좀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정보위는 아닙니다만은 또 여당 의원들도 다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국회라는 그 토론의 광장에다가 올려놓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도 말하자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 새누리당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길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개혁이라는 단어가 오기 전에는 일단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없는 예를 들면 그것이 무슨 기재부가 됐건 아니면 그것이 국토 해양위가 됐건 어느 부처도 문제가 없는 데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새로 뽑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장관도 해수부도 따로 만들고 또 기관이 어딥니까 세종시로 내려가기도 하고 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다 조금씩은 개선해야 될 방법 개선해야 될 이유가 있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무슨 전지전능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에 맞는 국정원을 우리가 만들어가자. 국민들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한 그런 국정원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개혁이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의 감찰,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잘한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배치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문제도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요, 위장 전입이 됐든 아니면 아들의 군대 문제가 됐건 무슨 투기가 됐건 여러 가지 일들의 이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작은 일들을 가지고 그것이 장관이 됐건 무슨 헌재소장이 됐건 많은 분들을 낙마시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혼의 자식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위장 전입이 됐든 무슨 아들 병역 문제가 됐든 이런 문제보다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크고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했다라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 정치적인 음모라고 생각하기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도요. 최동욱 우리 총장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니까 사실 무근임을 주장하니까 이걸 빨리 사실 무근임을 밝혀서 이분이 총장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법무부 장관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감찰을 실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에 있다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법무부 장관하고 직접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고위공직자들한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이 도덕적 기준을 이렇게 무뎌지고 낮아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못한 무슨 세금 탈루 무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하여간 이런 자잘한 일 갖고도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낙마시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네. 자, 이번 추석은 박근혜 정부의 첫 6개월 국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민심의 현주소를 평가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번 여야 3자 회담을 통해서요? 여야 3자 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국회를 소중히 생각하시겠다. 또 야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배려하시고 또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한길 대표가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바꿔 말하면 오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이 저는 있을 수 있겠다. 또 있어야만 하고요.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어찌 되었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더 국민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인 홍문정 의원이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YTN 라디오 개국 5주년을 맞아서 새로 출시한 스마트폰 어플 예스 다운로드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폰에서요, YTN 라디오 예스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다운받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 회원 가입해 주시면은요, 오늘 한 분을 선정해서 조은필 콘서트 헬로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당첨된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순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예스라는 어플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응모하게 됐는데요. 다운받고 보니까 다른 거는 음질도 끊어지는 것도 있고 매끄럽지 못한 게 있었는데 예스 어플은 깔끔하게 끊어지지도 않고 음성도 정확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그런 게 있는 걸 몰랐고 자기도 어플 받아서 들어보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도 좋고 내용도 좋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글 콘서트 행운도 안게 되고 방송도 듣게 되고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같이 갈 건데 공연 너무 좋았다는 평들이 많아서 기대 많이 안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벤트 행사는요, 정면 승부가 진행되는 2시간 동안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여야 3자 회담 대표 특별방송 관계로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5분 동안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조용필 티켓, 헬로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방송 듣는 분들의 행운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스 어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 자리에 미니 아나운서 진미선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플 다운받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YTN 라디오에서 예스 어플, 어감도 참 좋죠. 예스 어플을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애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요. YTN 라디오 예스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YES 아니면 YTN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아주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운로드 버튼 바로 누르시면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실 수 있는데 이때 프로필 사진도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도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의견 교환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습 보니까 더 친근하고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은 와이파이 상에서 올리면 무료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더 편하게 마음 편하게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제 메시지 넣는 곳이 있죠. 메시지에서 이렇게 보통 국민 카카오톡 이런 거 이용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누르시면 되겠죠? 네, 지금 생방송으로 나오고 있는 방송 바로 들어오시면요. 왼쪽 아래에 여러 가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메시지 모양인 거 딱 누르시면 바로 채팅창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통 많은 분들이 회원 가입 그러면은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돼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게 주민등록번호 넣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냥 이름과 성별 그리고 생년월일 또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만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보통 컴퓨터로도 옮겼다가 인증번호 받고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그냥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조용필 헬로 티켓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죠. 네, 지금 벌써부터 저희가 아직 소개해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박성현 씨는요. YTN 라디오 어플 게시를 축하드립니다. 쉬는 시간에 늘 함께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머니께서 조용필 씨 열성 팬이신데 공연 모시고 가면 좋은 선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 김성은님은 내 손 안에 YTN 좋아요. 그리고 또 윤건상님 조용필님의 공연 볼 수 있는 행운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희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알고 이렇게 다들 많이들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공연 장소는 일산 공연이죠?
네, 10월 5일에 가실 수 있는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우 20만 원 상당의 티켓인데요. 두 20만 원 분이 상당. 네, 네. 함께 가실 수 있는 티켓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티켓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정말 YTN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한 이벤트고요. 좀 몇 분 더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문자 알려드리면 방정주님, 안녕하세요. 조용필 팬인 엄마 덕분에 YTN 앱 깔아서 듣고 있습니다. 왠지 상식도 쑥쑥 늘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항상 엄마가 켜놓고 듣는 라디오 채널이었는데 엄마가 앱 다운받아서 들으라고 하셔서 엄마도 저도 하나씩 깔았어요. 외국에서부터 듣던 채널이라서 엄마가 챙겨서 들으시네요. 조용필 콘서트 티켓 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선 씨는 다운 받으셨죠? 그럼요. 저는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다운받아서 빨리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네. 우리 미녀 아나운서 진미선 씨는 네. 팬이 많으셔갖고, 네. 많은 문자 또 항상 받으시죠. 예. 네, 지금 30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보내신 채팅 그 메시지를 여러분도 같이 보실 수가 있다는 게 참 장점이고 또 이름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한 분 한 분 더 친근하게 이름도 불러드릴 수 있고 참 좋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서로가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다고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 문자를 보내기만 하고 내 문자가 잘 갔는지 다른 잘 사람은 모르죠. 어땠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회원들 간의 쌍방향이나 다름없네요. 그럼요. 네. 정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정말 같이 만들어간다는 느낌 여러분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고요. 오늘 놓치신 분들은 내일도 이어집니다. 네, 진미선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현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휴대폰 싼 거로 주세요. 아무렇게나 사면 안 되지. 최신 폰 잘 사셔야죠. 모두 다 따져봐야죠. 어디서요? 비교를 믿고 사는 하이마트. 잘 사고 볼 일입니다. 알차게 잘 샀지? 역시 하이마트네. 최신 휴대폰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앞서 이벤트 진행한 오늘 조용필 티켓 당첨자입니다. 5409님인데요.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 뉴스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